국민 여동생이었던 그녀는 왜 22살에 모든 걸 내려놓았을까요?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했던 배우 고은아, 맑고 순수한 분위기, 청초한 미소, 그리고 누구나 보호해주고 싶어 했던 눈빛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국민 여동생이라 불렀습니다. 특히 영화 갯마을 속 외로운 과부 해순역은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사의 명장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를 이상형으로 꼽았고 충무로는 고은아라는 이름 하나로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가장 눈부시게 빛나던 순간 그녀는 뜻밖의 선택을 합니다. 아직 22살밖에 되지 않았던 그녀가 돌연 결혼을 발표한 것입니다. 상대는 충무로 최고의 영화 제작자이자 합동영화사의 대표였던 곽정환.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 한창 전성기를 달리던 여배우가 갑자기 결혼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녀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뒤로 한 채 영화밖에 모르던 한 남자의 곁으로 들어갔을까요?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충무로의 권력자였던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과연 행복했을까요? 서울극장과 합동영화사를 중심으로 펼쳐졌던 그들의 영화 인생은 왜 마지막에 비극처럼 끝나게 된 걸까요? 그리고 남편 곽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 2021년 외아들 곽승남마저 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42년 역사의 서울극장까지 문을 닫게 되었을 때 고은아는 어떤 심정으로 텅 빈 극장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았던 여배우. 그러나 마지막에는 한 시대의 몰락까지 홀로 지켜봐야 했던 여자. 오늘은 배우 고은아의 찬란했던 청춘과 영화보다 더 영화 같았던 그녀의 인생 이야기를 함께 돌아보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한 시대를 대표하게 될 배우 고은아는 처음부터 영화배우를 꿈꿨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젊은 시절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와는 거리가 먼 아주 조용하고 평범한 여대생의 시간이었습니다. 1946년 부산에서 태어난 고은아의 본명은 이경이었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영화사의 상징처럼 남아있는 이름이지만 당시의 이경이는 그저 얌전하고 수수한 학생에 불과했습니다. 부산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공예과에 진학했던 그녀는 배우보다는 공예과에 더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을 좋아했고 조용히 작업실에 앉아 시간을 보내는 것을 편안해했습니다. 훗날 수많은 남성들의 이상형이 되었던 그녀였지만 정작 본인은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썩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연예계에 대한 동경도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망도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은 이경이를 두고 얌전하다, 말수가 적다, 조용한 아가씨라는 표현을 자주 썼습니다. 충무로 여배우들 특유의 화려함이나 강한 경쟁심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분위기가 오히려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꾸미지 않아도 눈에 띄는 맑은 얼굴, 지나치게 순수해 보이는 분위기, 그리고 어딘가 보호해주고 싶게 만드는 눈빛. 훗날 고은아가 국민 여동생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는 이유는 이미 대학 시절부터 만들어지고 있었던 셈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은 너무나 우연하게 찾아왔습니다. 1965년 홍익대학교 2학년 재학 중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경이는 친구 부탁으로 조각가의 화실에서 두상 모델을 서게 됩니다. 단지 친구들의 과제를 도와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었고 그녀 역시 그날이 자신의 운명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낯선 사람들이 학교로 찾아옵니다. 영화 관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경이를 보자마자 영화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당시 충무로는 새로운 얼굴을 데스프로틀리 원하고 있었습니다. 청춘 스타 신성일과 엄앵란이 결혼하면서 영화계는 다음 세대의 얼굴을 찾고 있었고 우연히 화실에서 발견된 한 여대생이 그 자리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경이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그녀는
배우라는 직업 자체를 전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것도 두려웠고 낯선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당시 연예계는 지금보다 훨씬 거칠고 보수적인 공간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학생이 영화배우가 된다는 것은 가족 입장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영화사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학교로 찾아온 것도 모자라 부산의 집까지 내려가 가족들을 설득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인 영화에 꼭 맞는 얼굴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캐스팅 제안이 아니라 거의 운명에 가까운 집요함이었습니다. 결국 이경희는 반쯤 떠밀리듯 영화 출연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은하는 스스로 연예계를 선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충무로라는 거대한 세계가 한 명의 조용한 미대생을 강제로 끌어당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우연한 선택 하나가 훗날 한국 영화사의 흐름까지 바꾸게 될 줄은 말입니다. 그렇게 충무로에 발을 들여놓게 된 고은하였지만 놀랍게도 그녀는 데뷔 이후에도 스스로를 배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영화 현장은 그녀에게 낭만보다는 두려움에 가까운 공간이었습니다. 1965년 데뷔작 란의 비가를 촬영하던 시절 고은하는 매일같이 후회했다고 합니다. 영화 속 그녀는 병으로 죽어가는 비련의 여인을 연기해야 했는데 당시 촬영 환경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의 눈 덮인 산에서 스키 장면을 찍을 때는 한 번도 스키를 타본 적 없는 여대생이 얇은 의상을 입은 채 몇 번이고 넘어져야 했습니다. 제대로 맞지도 않는 가발을 쓰고 주위에 온몸이 얼어붙은 채 밤늦게까지 촬영이 이어졌습니다. 조금만 내려오다 넘어지고 다시 장비를 들고 언덕 위로 올라가 또 촬영을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나면 이미 밤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훗날 고은하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영화에 대한 동경 같은 건 거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촬영이 끝날 때마다 다시는 영화 안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작품이 그녀를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충무로는 순식간에 고은하라는 이름으로 들끓기 시작했고 영화사는 그녀를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여대생 배우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학생 자체가 드물었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연극영화과 학생도 아닌 미대생 출신 여배우라는 점은 대중에게 더 큰 신선함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고은하의 운명을 바꿔버린 또 하나의 작품이 등장합니다. 바로 김수용 감독의 영화 갯마을이었습니다. 한국 문예영화의 걸작으로 평가받는 이 작품에서 고은하는 남편을 바다에서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젊은 과부 해순을 연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당시의 고은하가 아직 너무 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20살 갓 넘은 여대생이었고 사랑 경험조차 거의 없던 순수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영화는 그녀에게 외로움, 욕망, 슬픔, 그리고 사랑의 감정을 동시에 표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당시 기준으로 상당히 파격적이었던 애정 장면은 고은하에게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촬영장 주변에는 구경꾼들까지 몰려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자 배우와 감정 연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에겐 공포였습니다. 결국 고은하는 감독에게 도저히 못하겠다고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김수용 감독은 단호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도 탐내는 역할이다. 이건 너에게 온 기회다. 그렇게 영화사는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고은하만을 위한 애정 연기 수업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드물었던 여성 조감독이 고은하 곁에 붙어 매일같이 감정 연기를 가르쳤습니다. 남자를 바라보는 눈빛, 손끝의 떨림,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숨을 고르는 법까지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했던 조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남자를 바라보지 마세요. 천천히 눈을 감아보세요. 지금 들으면 영화 같은 이야기지만 실제로 고은하는 그렇게 카메라 앞에서
사랑을 배워갔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연기를 배운 것이 아니라 20살 청춘의 감정을 영화 속에서 처음 경험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갯마을은 결국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고은하는 이 작품으로 부일영화상 신인상을 수상하며 단숨에 충무로 최고의 신예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성공과 동시에 또 다른 굴레도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눈물 어린 얼굴을 사랑했고 영화사들은 계속해서 그녀에게 비슷한 역할만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과부, 버림받은 여자, 슬픔을 품은 아내. 실제의 고은하는 또래 여대생들처럼 예쁜 옷을 입고 자유롭게 웃고 싶어 했지만 스크린 속 그녀는 늘 한복을 입고 울고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당시를 떠올리며 다른 여배우들이 그렇게 부러웠다고 고백했습니다. 윤정이와 남정임, 문희 같은 스타들은 유행하는 의상과 화려한 헤어스타일로 사랑받았지만 자신은 언제나 상복 같은 한복 차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슬픔, 어린 얼굴 때문에 사람들은 더욱 고은하를 사랑했습니다. 보호해주고 싶을 만큼 연약해 보였고 금방이라도 눈물을 흘릴 것 같은 그 분위기. 그것이 결국 고은하를 1960년대 한국 영화계를 대표하는 국민 여동생으로 만든 가장 강력한 이유였습니다. 그렇게 국민 여동생이라는 이름으로 사랑받기 시작한 고은하의 곁에는 어느 순간부터 늘 한 남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되는 그 만남은 1966년 서울 충무로 한복판 합동영화사 사무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고은하는 영화 강제구 소령 출연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란의 비가 와, 갯마을이 연이어 성공하면서 그녀는 충무로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예 여배우가 되어 있었습니다. 극장 간판마다 그녀의 얼굴이 걸렸고 신성일과 함께 출연하는 영화들은 연이어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어맹란 이후 한국 영화계를 이끌 새로운 청춘 스타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은하 자신은 아직도 영화판이 낯설고 두려웠다고 합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갑자기 스타가 되었고 충무로의 거친 분위기 속에서 매일 긴장하며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그녀는 출연료 문제로 영화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한 간부는 어린 신인 배우가 지나치게 높은 개런티를 요구한다며 고은하를 몰아세웠습니다. 사무실 공기는 싸늘했고 21살의 고은하는 속으로 겁을 먹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천천히 걸어 들어온 사람, 바로 합동영화사 대표 곽정환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상황을 듣더니 짧게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걔가 원하는 대로 그냥 줘. 그 순간 사무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훗날 고은하는 그때 처음으로 누군가 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사실 그녀를 감동시킨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던 충무로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무렵 곽정환은 이미 충무로에서 전설 같은 존재였습니다. 1930년생인 그는 전쟁 이후 맨주먹으로 영화판에 뛰어들어 합동영화사를 키워낸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제작자이면서도 직접 현장을 뛰어다녔고 충무로 사람들은 그를 영화에 미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은하는 그에게서 권위적인 영화사 사장의 느낌보다 늘 현장을 지키는 외로운 스태프 같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영화 촬영장에서 점점 더 자주 마주치기 시작했습니다. 곽정환은 거의 매일 현장에 있었습니다. 비 오는 장면을 찍는 날이면 직접 살수차 호스를 들고 물을 뿌렸고 밤샘 촬영이 이어질 때면 가장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은 섬 촬영을 위해 배를 타야 했는데 선장이 늦게 도착하자 곽정환이 직접 배를 몰았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고은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까지 영화에 진심일까? 사실 고은아는 당시 수많은 남자 배우들의 이상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늘 불안하고 외로웠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 반복되는 촬영, 쏟아지는 시선들 속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곽정환은 그런 그녀를 유난히 세심하게 챙겼습니다. 촬영 도중 피곤한 기색만 보여도 먼저 다가와 상태를 물었고, 식사를 제대로 못하면 직접 음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고은아가 결국 과로로 쓰러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계속된 촬영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한 그녀는 병원에서 링거를 맞은 채 촬영장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여전히 촬영 강행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곽정환이 창백한 얼굴에 고은아를 발견했습니다. 왜 사람 얼굴이 이 모양이야? 고은아가 힘겹게 촬영이 밀려서 어쩔 수 없다고 말하자 곽정환은 곧바로 태프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촬영 취소해. 사람부터 살려야지. 순간 현장이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당시 충무로에서는 촬영 중단보다 일정과 돈이 더 중요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단 한 번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였다고 합니다. 고은아가 처음으로 곽정환이라는 남자를 단순한 영화사 사장이 아니라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은 말입니다.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재미있어 했던 사람은 배우 신성일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신성일은 고은아와 수많은 작품에서 연인 역할로 호흡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1966년 겨울 서울 안양 촬영소에서 멜로 장면을 찍던 날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신성일이 고은아를 끌어안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컷사인이 떨어졌는데도 신성일이 일부러 팔을 늦게 풀었다고 합니다. 멀리서 그 장면을 지켜보던 곽정환의 얼굴이 굳어졌고 결국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미스터 신, 이제 그만 놔줘요. 순간 현장이 웃음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성일은 일부러 웃으며 아니, 감독님, 아직 감정이 안 끝났잖아요. 라고 농담했고 고은아는 얼굴이 빨개진 채 고개를 숙였다고 합니다. 훗날 영화인들은 그날을 두고 곽정환이 처음으로 질투를 드러낸 순간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1967년 봄 결국 충무로를 뒤흔드는 소식이 터집니다. 고은아와 곽정환의 결혼 발표였습니다. 당시 고은아는 겨우 22살, 반면 곽정환은 37살의 영화사 대표였습니다. 15살이 넘는 나이 차이, 그리고 국민 여동생과 충무로 실세의 결합은 당시 연예계 최대 화제였습니다. 신문들은 연일 두 사람 이야기를 실었고 사람들은 고은아가 너무 일찍 결혼하는 것 아니냐며 놀라워했습니다. 특히 부산의 가족들은 크게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직 어린 딸이 너무 거친 영화판에 묶여버릴까 걱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곽정환은 직접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고은아의 집에서 무릎까지 꿇고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결국 가족들도 마음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7년 11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두 사람은 결국 부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결혼이 단순한 스타 커플의 이야기가 아니라 훗날 한국 영화사의 흥망성쇠까지 함께하게 될 운명의 시작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결혼 이후에도 곽정환이 고은아를 바라보는 눈빛은 늘 특별했다고 합니다. 충무로에서는 무섭기로 유명한 제작자였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그는 누구보다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고은아는 훗날 여러 인터뷰에서 남편은 늘 내 편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영화 현장에서 누군가 그녀를 함부로 대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면 곽정환은 절대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그는 고은아가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 보이거나 대충 사는 모습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1970년 어느 겨울 서울 명동의 한 식당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고은아가 촬영 없는 날이라 편하게 머리를 묶고 수수한 옷차림으로 외출하려 하자 곽정환이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고 합니다. 은하 씨, 그렇게 하면 고은아 같지 않잖아. 처음에는 단순한 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고은아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은 단순히 배우 고은아의 외모를 꾸미려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고은아라는 이름이 언제나 우아하고 반듯한 모습으로 남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외출 전 직접 코트를 챙겨주거나 목도리를 다시 메어주기도 했습니다. 충무로 사람들은 그런 곽정환을 보며 저 사람은 정말 고은아를 아낀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던 곽정환은 동시에 영화에 완전히 미쳐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고은아는 훗날 방송에서 남편을 두고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진짜 워커홀릭이었어요. 실제로 곽정환은 평생 제대로 된 휴가를 거의 가본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서도 극장 상황을 확인했고 새벽에도 영화사 전화를 받았습니다. 술이나 도박, 사교 모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늘 영화와 극장 이야기뿐이었다고 합니다. 고은아는 남편은 사람보다 영화와 더 오래 대화하는 사람 같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고은아의 삶도 자연스럽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스크린 속에서 수많은 남성들의 사랑을 받던 국민 여동생은 어느 순간 영화사와 극장을 돌보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훗날 그녀는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여왕처럼 살았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완전히 무수리가 됐죠.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당시 그녀의 진짜 삶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영화사 직원들의 전화를 받아야 했고 극장 수입 장부를 정리하는 일도 도왔습니다. 남편이 밤늦게 서류를 들고 집에 들어오면 고은아는 거실 식탁에 함께 앉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어떤 날은 배우 스케줄 문제를 이야기했고 어떤 날은 새 영화 개봉관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특히 1970년대 후반 서울 종로의 서울극장이 자리를 잡기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삶은 완전히 영화관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루의 대화 대부분이 영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아침에는 전날 관객 수를 이야기했고 점심에는 배급 문제를 논의했으며 밤에는 다음 작품 캐스팅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집안에는 늘 영화 포스터와 시나리오가 쌓여 있었고 식탁에는 배우들과 감독 이름이 자연스럽게 오르내렸습니다. 어느 날 늦은 밤 서울극장 상영이 끝난 뒤 두 사람이 텅 빈 로비를 함께 걸어 나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불 꺼진 극장 안을 바라보던 곽정환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 씨, 우리 인생은 결국 영화 속에서 끝날 것 같아. 그 말을 들은 고은아는 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돌아보면 어쩌면 그 말은 두 사람의 미래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사랑도 그렇게 영화와 함께 흘러가던 두 사람의 결혼 생활 속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단연 아들 곽승남이었습니다. 고은아와 곽정환 사이에서 태어난 외아들 곽승남은 1968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충무로의 공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운동장과 골목에서 뛰어놀던 시절, 그의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늘 영화 포스터 냄새와 영상이 돌아가는 소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서울 종로의 서울극장 사무실은 곽승남에게 놀이터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극장으로 와 아버지 곽정환 곁에 앉아 있었고 어머니 고은아는 로비에서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늦은 밤 마지막 상영이 끝난 뒤 텅 빈 객석 사이를 걸어다니던 어린 곽승남의 모습은 당시 극장 직원들 사이에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밤 어린 아들이 객석 맨 뒤에 앉아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본 곽정환이 조용히 물었다고 합니다. 승남아, 영화가 그렇게 좋으냐? 그러자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영화만 봐요? 그 말을 들은 곽정환은 한참 웃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언젠가 자신의 아들이
이 극장과 영화사를 이어받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실제로 성인이 된 곽승남은 결국 부모의 뒤를 따라 영화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서울극장 운영에 직접 참여하며 경영을 맡았고, 특히 2013년 곽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어머니 고은아와 함께 서울극장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곽승남을 두고 충무로 마지막 후계자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서울극장이 단순한 극장이 아니라 한 시대 한국 영화의 상징처럼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대는 이미 너무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멀티플렉스 시대가 시작되면서 단관극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갔고, 2020년 이후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서울극장의 상황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곽승남은 끝까지 극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종로 3가 극장 골목의 마지막 불빛을 지켜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렵 더 큰 비극이 가족을 덮쳐오고 있었습니다. 곽승남이 췌장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는 약 2년 가까이 투병 생활을 이어갔지만 가까운 사람들에게조차 병세를 크게 드러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변 영화인들은 끝까지 서울극장 이야기만 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0월 15일 아침, 곽승남은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53세였습니다. 불과 2달 전인 2021년 8월 31일, 서울극장이 42년의 역사를 끝으로 문을 닫은 직후였습니다. 남편 곽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어떻게든 극장을 지켜왔던 고은아에게 아들의 죽음은 너무 잔인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극장도 사라지고 그 극장을 이어받았던 외아들마저 떠나버린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까운 지인들은 고은아가 한동안 말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생전 인터뷰에서 늘 우리 아들이 극장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서울극장의 불이 꺼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까지 떠나보내게 된 것입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은 장면은 서울극장이 폐관하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종로의 낡은 극장 간판이 철거되고 마지막 관객들이 하나둘 돌아가던 그 밤, 고은아는 한동안 극장 로비를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 뒤 아들의 빈소가 차려졌습니다. 훗날 영화인들은 말했습니다. 고은아는 단순히 가족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였던 시대를 한꺼번에 잃어버린 사람 같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부터였는지도 모릅니다. 한 시대의 국민 여동생이었던 배우 고은아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영화인의 얼굴로 남게 된 것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지나간 뒤에도 고은아는 끝내 충무로를 완전히 떠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그녀에게 영화는 직업이 아니라 남편 곽정환과 아들 곽승남이 남긴 마지막 기억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13년 5월 25일, 남편 곽정환이 세상을 떠난 뒤 고은아의 삶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전까지 그녀는 영화 행사나 극장 관련 자리에서 종종 모습을 드러냈지만 남편이 떠난 이후부터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가까운 영화인들은 곽정환 사후의 고은아는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던 것은 그녀가 지금까지도 남편의 서재를 거의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종로의 서울극장 사무실 안쪽에 있던 곽정환의 방, 그곳에는 생전 그가 사용하던 책상과 소파, 안경, 낡은 재떨이, 영화 자료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벽에 걸린 흑백 사진들조차 거의 위치가 바뀌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아직도 방을 그대로 두셨습니까?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던 고은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극장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그 말을 하던 순간 결국 눈물을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그녀였기에 그 장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더 큰 슬픔으로 남았습니다. 평생
영화보다 이를 더 사랑했던 남자, 그리고 그런 남자를 평생 곁에서 지켜본 여자. 어쩌면 고은아에게 서울극장은 단순한 극장이 아니라 남편의 흔적 자체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녀에게 또 한 번의 이별을 안겨주었습니다. 2021년 서울극장이 문을 닫고 외아들 곽승남마저 세상을 떠난 이후 고은아는 더욱 조용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방송에 자주 출연하지도 않았고 공식 석상에서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 따르면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아주 조용히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의 고은아는 예전처럼 화려한 배우의 모습보다는 오래된 극장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간혹 영화 관련 추모 행사나 원로 영화인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지만 늘 짧게 인사만 남기고 조용히 이 자리를 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두고 충무로 황금기의 마지막 증인 같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그녀의 삶에는 아직도 과거의 흔적들이 가득 남아있다고 합니다. 합동영화사 시절 자료들, 서울극장 개관 당시 사진들, 곽정환과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들. 고은아는 그것들을 쉽게 정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 지인은 고은아 선생님은 시간을 버리지 못하는 분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녀가 평생 살아온 극장도 결국 모두 영화 속 장면처럼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로 3가 근처를 지나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도 가끔 고은아를 봤다는 이야기가 들리곤 합니다. 예전 서울극장이 있던 거리 근처를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불 꺼진 극장 자리 앞에서 잠시 멈춰 서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많은 영화인들은 그 이야기를 이상하게 믿고 싶어 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던 국민 여동생. 그러나 지금의 고은아는 화려한 스타라기보다 사라진 충무로의 시간을 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볼 때마다 단순히 한 배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라져버린 한국 영화의 황금기를 동시에 떠올리게 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고은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아마 그녀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 서울극장 앞에 길게 늘어섰던 관객들의 줄을, 겨울밤 극장 로비에 울려 퍼지던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개봉 첫날 포스터를 붙이던 직원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그리고 영화가 끝난 뒤 마지막 관객이 돌아가고 텅 빈 극장 안에 남아있던 남편 곽정환의 뒷모습을 말입니다. 어쩌면 고은아는 단순히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기억을 끝까지 품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상상해보면 그런 장면이 떠오릅니다. 불 꺼진 오래된 극장 안, 낡은 좌석들이 줄지어 놓인 객석 한가운데에 백발의 노인이 조용히 앉아 있습니다. 한때 그곳에는 관객들의 박수 소리가 있었고 매표소 앞 긴 줄이 있었고 반짝이던 네온사인이 있었습니다. 스크린 위에는 신성일과 고은아의 젊은 얼굴이 흘러갔고 사람들은 그 시절의 사랑과 눈물을 함께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영화도 끝났고 사람들도 떠났고 극장의 불빛도 모두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을 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만이 아직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이 가장 사랑했던 배우 고은아. 그녀는 결국 배우 이상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충무로의 영광과 몰락을 모두 지나온 마지막 증인. 그리고 누구보다 오래 영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 어쩌면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던 시대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까지 살아남는 사람 말입니다. 그리고 고은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